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뭐 한 가지 좀 이제 소식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양궁협회에서 얼마 전에 그걸 진행을 했어요. 이벤트를 했는데, 현재 이제 진천 선수촌에 입촌하고 계신 국대 후보분들이죠. 올해 이제 새로 국대를 선발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질문을 해봐라.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갖다 남겨주면은 이제 국대 선수분들한테 인터뷰 형식으로 답변을 해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려주겠다라는 이벤트를 한번 했었습니다. 또 이런 걸 놓칠 수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에 응모를 했는데 여기에 당첨이 되면은 양궁협회에서 제작한 달력을 이제 하나씩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뭐 달력이 탐나서 그랬던 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탐나긴 했어요. 네. 하여튼간에 이제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이게 영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영상을 뭐 직접 보여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게 저작권 문제도 있고 양궁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양궁협회에 또 이제 폐가 되는 행동을 하기가 좀 그래서 영상을 제가 직접 따오기는 그렇고요. 대신에 이제 댓글에다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요.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영상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질문들이 나왔는데 제가 올린 질문은 그거였어요. 과연 양궁에서 투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냐라는 것을 이제 제가 질문을 올렸고 맨 말미에 뭐라고 썼냐면은 특히 이제 파이팅 넘치는 김재덕 선수가 좀 답변을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로 해주시더라고요. 대단히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투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냐 했을 때 무려 99%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 생각보다 좀 프로테이지를 굉장히 높게 잡으시길래 살짝 놀랐습니다. 나머지 이제 다른 컴파운드나 이제 이런 선수분들도 다 질문을 몇 분 이제 해봤는데 답변이 최소가 70% 그리고 보통 90%를 거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양궁이라는 종목에서 투지, 정신력, 집중력 이런 이제 메탈적인 요소죠. 이런 게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거의 모든 스포츠가 투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복싱처럼 서로 이제 얼굴을 맞대고 하는 스파링의 경우에는 그런 종목은 말할 것도 없어요. 예를 들자면은 서로 마주보고서 이제 주먹질을 하는데 이거 경험이 없는 사람들, 특히 땅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못해요. 눈앞에서 주먹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침착하게 방어를 하고 기회를 엿본다든지 아니면은 똑같이 주먹을 내질러서 맞대응을 한다든지 혹은 정말 감이 타고나신 분들은 카운터를 날리기도 하죠.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많은 연습과 실전, 경험 그리고 나름 좀 타고난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런 투지가 어느 정도 타고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검도처럼 병장기 다루는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눈앞에서 막대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맞대응을 한다는 게 이것도 역시 쉬운 건 아니죠. 특히 검도 같은 경우는 시합에서 기합 소리나 이런 것도 나름 이제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이제 투지나 결의를 보여주냐 그런 것도 상당히 또 중요한 요소로 치기 때문에 펜싱, 샤브로도 좀 그런 면이 있긴 있죠. 보면은 이제 선수들이 굉장히 파이팅 넘치게 싸우기는 해요. 양궁 같은 경우는 물론 마주보고서 서로 싸우는 건 아닙니다. 그랬다면 큰일 나죠, 이게. 바로 살인 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마주보고 싸우는 건 아닌데 사선에 서가지고 이제 점수를 내는 방식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제 체조라든가 이런 종목처럼 혼자 올라가가지고 심판들한테 점수를 채점받는 그런 형식도 아니긴 해요. 엄연히 경쟁을 하는 선수가 있고 같은 사선에 서가지고 상대 선수하고 경합을 벌이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지가 당연히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부분도 있죠. 양궁 같은 경우 야외 스포츠고 이게 뭐 골프나 야구처럼 악천후가 이제 일어난다든가 기상이변이 발생한다거나 한다고 해서 중단하지 않습니다. 거의 뭐 자연재해급이 아니면은 그냥 해요. 전쟁도 그렇잖아요. 원래 이거 알고 보면은 전쟁터에서 사용하던 롱보우라는 무기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비종 온다고 전쟁 안 하고 바람 좀 분다고 전쟁 안 하고 그러진 않죠. 그냥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맞으면서 해야 되고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그냥 서서 해야 됩니다. 안개가 끼면 안 보이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이런 악천후에서 누가 더 빨리 기후에 적응을 하느냐 이게 승부의 관건이거든요.
그러려면은 역시 여기서도 투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기세나 이런 서로 간에 이제 기싸움 같은 게 아주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단체전에서 1번 사수들의 경우 첫 타가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 사수가 높은 점수를 갖다가 쏴 줘야지 그 뒤에 있는 선수들도 탄력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기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개인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서로 한 발씩 번갈아 가면서 쏘는데 상대방이 10 점을 먼저 쐈어요. 그러면 대단히 초조해져요. '아 나도 이거 무조건 10점 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은 실발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거꾸로 내가 10 점을 쐈어요. 근데 상대방이 10 점을 똑같이 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엔 또 내가 초조해져요. '어 이것 봐라. 이거 따돌려야 되는데.' 또 이렇게 초조해지기 시작하면 다시 또 실발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궁이라는 종목에서도 분명히 투지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뭐 정신력, 집중력 이렇게 전환해서 설명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거를 한 50% 정도로 예상을 했어요. 50%. 그다음에 이제 체력이 25%, 테크닉 기술이 한 25% 그렇게 이제 내다봤는데 근데 이제 국대 후보군 분들은 거의 뭐 이제 90%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근데 잠깐 실수한 게 뭐냐면은 사실은 국대 이거 선발에 거의 들어가실 정도면은 체력과 기술은 이미 정점에 올라서신 분들입니다. 그건 거의 다 완성되신 분들이고 이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은 앞으로 남은 건 이제 그거죠. 얼마나 투지를 갈고 닦을 것이냐. 얼마나 집중력을 끌어올릴 것이냐. 사실 뭐 그거죠. 냉정하게 말하면. 그래서 국대 분들은 아마 이제 90% 이상을 언급을 하시는 것 같고 일반 선수분들은 뭐라고 하실지 좀 잘 모르겠네요. 혹은 뭐 이제 동호회나 저처럼 그냥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몇 프로 정도를 이제 배정을 하실지. 왜냐하면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아직은 이제 체력이나 기술 면에서 당연히 한참 멀었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투지랑 50%만 배점을 줬는데 하여튼 뭐 이제 그런 나름의 이제 간극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영상을 통해서 투지가 시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 2022 년도입니다. 그때 대통령기 대회였는데 결승전이었어요. 이때 광주여대와 한국체대 각기 대표가 한 분씩 나오는데요. 광주여대의 오해진 선수, 한국체대의 임시현 선수. 오른쪽이 임시현, 왼쪽이 오해진 선수죠. 근데 입장할 때부터 벌써 이제 느낌이 다른데 임시현 선수는 지금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태연하게 입장을 하십니다. 그에 비해서 오해진 선수는 뭔가 좀 이제 움찔움찔하면서 그렇게 입장을 하고 계세요. 확실히 이제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시작할 때부터 벌써 이제 투지에서 양자 간에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임시현 선수는 결국 그다음 해에 국가대표에 선발돼 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날아다니는 한 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해진 선수 같은 경우 광주여대 이제 가장 유력한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어요. 다만 아직은 좀 이제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런 악천후 상황에서의 그런 좀 이제 대처하는 자세가 살짝 좀 이제 임시현 선수에게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경기에도 1 세트를 임시현 선수가 먼저 이겨서 기선제압을 하게 되고 그 뒤로 이제 오해진 선수가 반격을 한번 하기는 하지만 이제 후반부 가면 적응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적응을 했다고는 해도 이미 이제 초반에 너무 선수를 뺏겼기 때문에 역전을 못하고 결국 세트 스코어 6대 2로 임시현 선수가 여기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번 영상 보도록 할게요. 진짜 이제 국대분들이 이런 악천후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제 시합을 하냐라는 건데 자 보시면은 이제 영상에서 엄청나게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자 국대주 분들 안산 선수님이 활을 쏘고 있죠. 지금 이 국대주 분들 서 계시는 거 보면은 다들 태연해요. 태연하게 지금 서 가지고 활을 쏜다라는 거예요. 와 저 정도 빗줄기 쏟아지면은 시야도 잘 안 보일 텐데 저게 정말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요. 심지어 요 장면 보면은 안산 김재덕 두 분 웃으면서 하고 있어요. 아 저 비 맞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는 양궁 선수는 못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놓고 보면은 저는 비 맞는 거 진짜 싫어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업하러 갈 때 제가 사실상 프리랜서다 보니까 이동하는 중간에 이제 비가 쏟아지거나 하면은 정말 그게 막 짜증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 국대 선수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태연하게 시합을 하는 데다가 심지어 웃으면서 즐깁니다. 저 정도의 그런 마인드는 갖춰야지 이게 '국대 선수가 된다.'라는 것을 또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투지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승부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이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가 있는데요. 2023년도 11월 초에 있었던 방콕에서 열렸죠.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있었던 경기입니다. 여자 개인전 결승전에서 누가 붙었냐면은 한국의 최미선 선수하고 임시현 선수가 맞붙게 됩니다. 최미선 선수는 리오 올림픽의 영웅이죠. 그리고 세계 랭킹 1위도 꽤 오랫동안 고수를 하셨던 분이고 그야말로 이제 별명이 저승사자였어요. 같은 한국 선수들도 붙으면은 그냥 족족 깨져나간다 할 정도로 정말 무시무시한 레전드 선수입니다. 그리고 임시현 선수는 작년에 그야말로 떠오르는 초신성처럼 어마어마한 기세로 여러 가지 과업들을 쌓으셨던 선수입니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3가당을 달성을 했고요. 수많은 경기에서 이제 메달을 휩쓸었고 세계 랭킹 1위도 찍고 그다음에 작년에 최고의 선수에도 역시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신구 레전드끼리 붙었던 경기가 요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근데 좀 짬밥 차이가 나오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영상을 보시면요. 임시현 선수 슛오프 직전이었는데 표정이 상당히 좀 이제 긴장한 표정이에요. 그에 비해서 최미선 선수는 대단히 이제 여유 있는 저런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단발 승부를 겨루는 슛오프가 실시가 되는데 자, 먼저 임시현 선수가 쏩니다. 9점이 나왔죠. 아시아 선수권 대회 때 임시현 선수가 좀 컨디션이 안 좋긴 했어요. 그래서 이 9점 쏘고 난 다음에 그 웃으시는 게 아마 이제 그 체념을 한 것 같아요. 이거 지겠구나. 왜냐면 최민선 선수 실력상 애지간하면 10점 안 놓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최민선 선수가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는 금메달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나름 경험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그날 컨디션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슛오프 전에 이미 표정을 보면은 어느 쪽이 이제 승리를 할 것 같다는 게 대강 보일 정도로 투지, 정신력, 집중력 이런 것들이 시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레전드 장면이죠. 도쿄올림픽 당시 이제 결승전, 여자 개인전 결승전에도 슈도프까지 갔습니다. 여기서 안산 선수님하고 러시아의 오시포바 선수하고 슈도프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양자 간의 그 표정이나 행동을 놓고 보면은 확실히 차이가 느껴져요. 자, 영상을 보시면은 안산 선수님은 시종일관 미소를 지으면서 여유 있는 모습이라면은 오시포바 선수는 웃고는 있는데 이게 딱 봐도 웃는 게 아니야. 그거죠. 굉장히 좀 불안한 웃음이에요. 그에 비해서 안산 선수님은 굉장히 평상시 진짜 쉬는 시간 갖는 것처럼 굉장히 여유로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자 간에 가지고 있는 이제 정신력과 집중력, 투지가 벌써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을 했던 것이고 이게 실제로 슛오프에서 그 결과물을 그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심박수 체크를 했을 때도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죠? 안산 선수님은 거의 평상시 심박수, 오시포바 선수는 뭐 이제 고혈압 전 단계까지 이제 심박수가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자, 전설적인 장면이죠. 그죠? 쏘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보시면은. 바로 10점이 꽂힙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단한 부담감을 갖게 돼요. 무조건 10점, 그것도 거의 엑스텐을 써야 된다라는 상황이 놓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시퍼버 선수가 쏘는데 상당히 늦게 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점이 꽂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산 선수님이 영예의 3가당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오시퍼버 선수도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쏘고 난 다음에 정말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데 나름 이제 만족한 거죠. 나는 정말 할 거 다 했다. 최선을 다했다. 사실 올림픽이라는 게 물론 메달을 따오면 좋겠지만 메달을 따는 게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올림픽 정신이란 게 원래 그런 건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기량을 발휘하고 인류애를 발휘한다라는 것이 이제 결국 올림픽의 가장 중요한 모토인데 그래서 이제 민족과 이념, 국가를 뛰어넘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어느 나라 선수들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시합을 하는 선수들을 보면은 저는 응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중국 선수들이 됐던 일본 선수들이 됐던 러시아 선수가 됐던 하여튼 뭐 어느 나라 선수들이 됐던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준다면은 당연히 응원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양궁이라는 종목의 투지가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가 제가 또 양협의 그 질문
당첨이 돼 가지고 하나 또 찍어 올리게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진짜 아시아 선수권 대회 이야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